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웹소설 딱 하나만 더 보고 자야지 하고 정신 차려보니 새벽 4시.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는 몰려오는 피곤에 하루 종일 후회하다 다시는 내가 웹소설을 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다짐을 한 채 어플을 삭제합니다. 퇴근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다시 어플을 깔고 진짜 웹소설 딱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또 새벽 4시인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웹소설이지만 책을 읽는 거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요즘 불면증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의 책, 도파민 네이션을 읽고 이게 도파민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탠퍼드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애나 렘키입니다.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애나 박사는 웃기게도 저의 웹소설 중독과 비슷하게 로맨스 소설 중독에 빠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해보라고 제안하죠. 첫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떨리고 불안한가? 둘째,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하는가? 셋째,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져가나? 넷째, 식사 중 스마트폰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나? 아마 거의 대부분 모두 3개 이상 체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시력 약화와 우울증, 불면증까지 동반되는 스마트폰 중독. 더 넓게는 도파민 중독이 바로 여러분의 병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 도파민 중독을 끊게 만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되려 중독을 끊고 더 좋은 습관까지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의 문헌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방법, 환경을 재설정하기입니다. 저는 항상 잠자리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놓고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웹소설을 읽는 것이 하나의 일과가 되었죠. 처음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웹소설들을 마구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지 재미는 점점 없어지고 그냥 웹소설을 왜 읽고 있는지도 모른 채 습관처럼 보게 되었죠. 그렇게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해졌고 일상이 무너지며 소화불량으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제 자신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 운명처럼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도파민 네이션을 토론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이 책에서 저자 애나 렘키 박사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본인의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저자 자신도 로맨스 소설 중독을 깨기 위해 제일 우선적으로 한 일이 보고 있던 전자책 단말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중독 습관을 만드는 환경을 폐기시킨 겁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업무상 꼭 필요한 스마트폰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휴대폰을 침대와 멀리 떨어진 방구석 책상 위에 놓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 미칠 것 같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오기가 번거로워져 참기가 더 쉬웠죠. 그러기를 2주간 해보니 점차 제때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휴대폰을 밤 10시 이후에 방해금지 모드로 바꿔놓으니 휴대폰에 신경 끄기도 더 쉬웠죠. 도파민 중독을 끊어내는 두 번째 방법, 좋은 습관으로 승화하기입니다. 2주 만에 웹소설 중독을 끊어내자 전 문득 그럼 종이책 보는 좋은 습관도 중독처럼 만들어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독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책을 보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한 환경만 잘 조성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문득 저는 회사 앞에 있는 커피빈에서 책이 잘 읽혔던 생각이 났습니다. 천장도 높고 음악도 거슬리지 않을 만큼 작아서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곧장 커피빈으로 직행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책을 펴놓고도 집중이 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목표를 크게 잡지 않고 딱 한 장만 읽고 집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휴대폰을 만지고 싶은 욕구가 무척 크게 일어났지만 한 장을 읽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꾹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휴대폰을 만지면 바로 집에 간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저 자신과의 끝없는 전쟁을 펼쳐나갔습니다. 거짓말처럼 2주가 지나면서부터 커피빈에 가면 휴대폰과 상관없이 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웹소설 중독 이후 단 10분도 못 읽던 책을 앉은 자리에서 1시간 이상씩 읽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웹소설을 보던 것처럼 커피빈에 가면 책을 읽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 되었죠. 한 달이 지나자 커피빈에서는 책을 읽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제가 경험한 일과 비슷한 내용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독 상황에서 2주를 잘 버틴다면 다음 2주 동안은 불안감이 점점 사라지고 기분이 나아지는데, 그 이유는 뇌의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4주 정도이기 때문이다. 제가 한 달간 만들어 놓은 책 읽는 습관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만의 장소를 정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 2주만 잘 버티신다면 여러분도 운동, 책 쓰기처럼 더 건강한 중독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인 애나 램키 박사도 로맨스 소설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쓰레기통에 전자책 단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었죠. 단순히 의지만으로 중독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다짐을 해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고 환경을 재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중독을 역이용해서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등 더 나은 습관을 위해 2주를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도파민 중독에 찌들었던 여러분의 오늘은 더 나은 미래로 보다 밝게 빛나게 될 거니까요.